네, 안녕하세요. 자유인 강지영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가장 큰 차이는 출근을 매일 하지 않는다는 거. 15년 동안 출퇴근을 매일 했으니 아직까지도 저는 그게 제일 좋아요. 출퇴근 안 하는 게 제일 좋아요. 저 오늘 혼자 오셔서 깜짝 놀라긴 했거든요. 아, 그래요? 네, 길에서 얼굴이 저 편의점 갔다 오냐고. 많이 알려주신 분이 근데 제가 뭐 톱스타도 아니고 되게 약간 털털하시다라고 생각했어요. 제가 그 정도가 아니니까. 사실 저는 데블스 플랜 되게 재밌게 봤는데 사실 궁금하긴 했어요. 왜 여기를 나가셨지? 저는 보통 진행자로 뭔가를 많이 출연을 하지 플레이어로서 뭔가를 해본 적은 없었거든요. 플레이어로서 이런 걸 해보면 어떨까? 그리고 정종현 PD라는 저 지니어스의 그런 방송류의 어쨌든 원조격이시잖아요. 제대로 만드시는 분 거를 해보고 싶었어요. 재밌을 것 같았어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걱정은 크게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문제를 잘 풀고 싶었어요. 우승하고 싶다. 문제 잘 풀고 싶다. 너무 거창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막 우정 이런 걸 막 배우고 방송을 통해서 그런 감정을 느껴볼 수 있는 것들도 되게 새로웠고 의외다라는 얘기를 전 주위에서 많이 해줘서 굉장히 그냥 냉철하게 게임만 할 줄 알았던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거기서 사실 누구보다 감정을 많이 보여주면서 사람들을 그렇게 대하고 저를 알았던 지인들은 너는 원래 그런 앤데 그게 나온 거라고 자기는 되게 기쁘다고 그런 모습들이 잘 나온 것 같아서 다행이다. 데블스 플랜 보면서 가장 인상 깊었던 건 등장신이었거든요. 다른 참가자분이 이제 뭐 학연, 지연, 띠, 뭐 나이 이런 걸 얘기하시는데 그건 불편하다는 말씀을 딱 하셨거든요. 근데 사실 저는 제가 그렇지 못한 사람이다 보니까 너무 시원한 거예요, 속이. 나도 저렇게 말하고 싶은데. 근데 사실 그 부분은 막 소신발언 느낌이라기보단 자기들끼리 연합을 막 이미 하려는 것을 약간 견제성으로 그만해. 뭐 첫날부터 왜 이렇게까지 할 거 있어? 약간 이런 논조이기도 했고 제 나름대로는 상대들이 들었을 때 그렇게 기분 나쁘지 않게 말하는 방법을 사회생활을 통해서 조금 터득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웃으면서 말할 수 있는 방법? 너무 무례하거나 너무 누군가에게 공격적으로 들리지 않으면서 여기서 이 정도는 내가 말을 해도 괜찮지 않나 라는 걸 좀 생각하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닐까. 저도 이제 갑분싸 되는 거 되게 싫거든요. 어떤 생각이 이렇게 들었을 때 같이 있는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하는지를 좀 자꾸 물어보는 편이기도 한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뭔가 이렇게 공기가 좀 불편한 것 같이 느껴지면 지금 나만 불편해? 아니면 너도 불편한 거 맞아?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다들 어떨 때는 그렇게 카타르시스처럼 그냥 다 웃고 막 선배가 이렇게 얘기해 주니까 분위기 풀린다 이렇게 할 때도 있고 근데 뭔가 의도하고 내가 소신 발언해야지 막 이런 건 전혀 아니에요. 제 성격인 것 같기도 해요. 그거는. 이 캠페인 주제가 이제 당연해진 불편함, 익숙한 불편함을 어떻게 거기서 벗어났는지 이제 이 얘기였는데 저한테 그런 게 뭘까 했는데 저는 그게 회사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지영님한테는 회사는 또 어떤 존재였는지 처음에는 전형적인 아나운서가 아니었다는 걸 스스로도 약간 인지를 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그 길에서 어떤 사람들은 전형적인 아나운서의 길을 가려고 노력할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그 길 말고 내 길 가겠다라고 생각했던 이유가 뭔지 궁금해요. 그게 가장 현실적인 방안이었어요. 제가 떠올렸을 때. 지금이야 제 목소리가 조금 대중들도 그렇고 익숙하시겠지만 처음에는 외모에 비해 목소리가 너무 저음인 거예요. 외모와 너무 다른 목소리가 나오니까 그거에 대한 약간 부정적인 시선들? 근데 어떡하겠어요. 목소리 색깔은 못 바꾸거든요. 그럼 난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걸 잘 가꾸자. 로 간 거예요. 제가 회사를 입사했을 때 대학생이었거든요. 이제 한 학기 남겨두고 입사를 했기 때문에 해외에 나가서 대학을 졸업해야 되는 상황이어서 휴직계를 내고 졸업한 뒤에 돌아왔을 때 저는 정신무장을 하고 다시 돌아왔기 때문에 그때 정말 저의 마지막 기회처럼 느껴졌어요. 여기서마저 안 보여주면 진짜 이제 난 갈 곳이 없다. 전투적으로 했던 모든 것들이 그 태도, 저의 막 그런 자세 그때 좀 많이 달라진 걸 느끼시지 않았을까. 6개월 동안 쉬면서 일을 안 하면서 그 일에 대한 생각을 계속했어요. 돌아가서 내 자리가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뭘 할 수 있지? 학교에서도 이제 거기 음대가 있었기 때문에 성악 전공에 박사 하시던 어떤 언니분한테 오디오 성악 레슨을 받았어요. 그래서 목소리를 어떻게 하면 좀 더 잘 낼 수 있는지 그것도 알고 봤더니 결국에는 제 목소리 자체가 문제인 것보다는 제가 제 목소리를 충분히 좋아하고 있지 않다는 거, 그러니까 멘탈적인 거, 그게 제일 컸더라고요. 그 성악 그 박사 선생님이 저한테 전 지영 씨 목소리가 좋아요.
라는 그 말이 전 정말 위안이 됐어요. 내 목소리를 좋다고 해준 사람이 있네. 발음만 잘하면 조금 더 소리를 단단하게 낼 수 있는 방법을 내가 터득하면 내 목소리도 충분히 좋아질 수 있을 거에 대한 약간의 희망을 느꼈고, 그렇게 가다듬어 가니까 저도 이제 제 목소리를 듣는 게 조금씩 덜 어색해지고, 누군가 제 목소리가 좋아요 라고 해줄 때 사실 지금도 저는 믿기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때 그런 현실적인 생각을 한 나한테 잘했다. 그러니까 현실적인 거죠. 그냥 되게 목소리 색깔 바꿀 수 없으니까 바꿔야지, 좋게 바꿔야지, 어떡하겠어, 다시 태어날 거야? 아니면 이 일을 하지 말던가. 근데 목소리 쓰지 않는 직업은 거의 없잖아요. 그래서 이건 내가 어떻게든 극복해야 될 일이다, 그런 생각을 했죠. 성빈 아나운서실에서 혼자 있는 시간이 되게 길었다. 그때 마음가짐이 어땠을지? 버티는 사람도 있지만 못 버티는 사람도 분명히 있거든요. 자기 연민에 약간 빠져서. 근데 그걸 안 하셨던 이유가 자기 연민을 한들 바뀌는 게 없잖아요. 객관적 사실을 받아들이는 게 맞다고 생각했어요. 왜냐면 제가 침잠해봤던 시절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파고 들어가면 한없이 들어가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나를 꺼내줄 수 있는 사람은 나밖에 없더라고요. 내가 너무 많이 파고 들어가면 내가 나를 꺼내는 게 이제 너무 힘들어지니까 적당히 해. 여기까지만 해. 이 정도면 됐어. 이제 올라가 보자. 바닥을 치면 올라가게 돼 있잖아요. 근데 바닥 쳐서 올라가는 게 이제 힘든 것도 해보니까 오케이, 힘들어. 덜 힘들 수 있는 방법은 뭐지? 난 못하니까, 부족하니까 여기 앉아있는 건데, 그럼 잘하는 게 뭐지?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지?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제가 나가던가 아니면 그걸 뚫고 지나가는 건데, 나가고 싶진 않았어요. 뭐 했다고 나가겠어요, 솔직히. 아니, 칼을 뽑았으면 무라도 잘라야 되는데, 저도 제가 공부했던 거 다 내려놓고 온 거란 말이에요. 나는 뭐라도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이 있었고, 멀어 보이지만 난 앵커가 되고 싶었어요. 내가 나아진다면, 내가 나아졌는데도 나를 안 쓴다면 그건 그때 가서 또 생각할 일이지. 그럼 나를 좀 기본기부터 다시 다져보자. 그 12년 만에 약간 앵커의 기회를 얻게 된 이유가 스스로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그냥 매일 제가 저에게 주어진 일을 잘하고 싶었어요. 그게 1분이든 진짜 1분 뉴스 하던 시절이 있었어요. 40초 뉴스였나? 저는 그게 저한테 주어진 하루의 할당량이에요. 누구보다 너무 잘하고 싶었어요. 제가 열심히 하는 걸 옆에서 보시고 또 더 큰 기회를 주시고, 그러니까 무엇이든 하겠다, 시켜만 달라, 적극적으로 하니까 제 역할이 점점 늘어나고, 거기서 전 또 보람을 느끼고 더 열심히 하고, 약간 그런 것들의 연속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코너가 커져서 나중에 제가 현장을 나가서 현장을 다니고 취재를 하고, 40초 뉴스를 제가 별거 아닌 것처럼 여기고 열심히 하지 않았다면 과연 거기에 있는 부서원들이, 부장님이 그걸 좀 좋게 보셨을까? 분량 긴 걸 시키려고 할 때도 제 1분도 저렇게 열심히 하는데 이거 못하겠어, 이것도 열심히 할 거야, 이런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사실 그 앵커가 딱 됐던 그 순간에는 되게 덤덤했다는 그 책에서 문장을 봤었는데, 꿈을 실현해서 내 걸로 만들어서 내 삶이 되는 건 어떤 건지 궁금해요. 엄청난 책임감이 필요하다는 걸 매주 하면서 느꼈고, 어떻게 하면 나만의 색깔을 가진 뉴스룸을 만들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전 정말 많이 했어요. 이게 마치 되게 그럴듯한 뭔가 그런 것 같지만 그냥 실제적으로 너무 힘들었어요. 어떻게 하면 이게 좀 더 와닿을 수 있을까? 이게 어떻게 하면 좀 더 달라 보이지? 뭘 해야 되지? 사실 그거에 이제 끝에 나온 게 인터뷰였고, 주말이니까 조금 연성 뉴스니까 그런 걸 좀 해보자. 시작도 되게 미약했거든요. 섭외도 잘 되지 않고, 시청자의 반응과 좀 다르다, 주말 뉴스룸은 인터뷰를 한대, 이런 피드백이 오니까 전 이제 거기에 좀 더 이제 힘을 많이 실으려고 노력을 했었죠. 이 일이 되게 하는 거, 어떻게든 되게 하는 거, 자기가 하는 일에 온전히 책임지는 거예요. 이제 앵커 할 때는 어떤 마음으로 했냐면, 무슨 사고가 나든 그건 앵커 책임이에요. 갑자기 무슨 기계가 셧다운이 되고 프로그램이 다운되고 이렇게 해서 뭐가 없어도 앵커는 끌어가야 되거든요. 그 책임지는 게 좀 너무 버겁거나 그러진 않으셨어요? 버겁다. 저는 다 그런 마음으로 살고 있다고 생각해요. 일을 하는 모든 사람들은 다 프로의 마인드일 것이다. 제가 그렇게 못했을 때 이 프로가 생각하기엔 내가 부족할 수 있겠다, 그러면 좀 더 열심히 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고, 저도 사실 그래서 뭔가를 할 때 그런 걸 요구하고, 제가 봤던 문구 중에 되게 와닿았던 게, 스노우보드 스키 선수들이었나? 장애물을 피할 때 저 나무에 부딪히면 안 돼 생각하면 부딪힌대요. 저기로 가야 돼 라고 하면 저기로 간다는 거예요. 똑같잖아요. 우리도 문제가 있을 때 실수하면 안 돼, 무조건 거기서 실수해요. 제가 이제 뉴스 읽을 때도 틀리면 안 돼라는 생각을 하고 들어가면 분명히 거기서 한번 절어요. 더듬으면 또 틀렸네, 속으로 알아요. 그럼 막 짜증이 나죠. 나중에는 그냥 이거를 의식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해보니 오히려 더
괜찮더라고요. 그런 면에서 아마 제가 이제 어려운 문제가 있고 막 뭐가 닥칠 때 버겁죠. 당장 소화하기는 힘드니까 두고 봐요. 이 어려운 문제. 이렇게도 보고 저렇게도 보고 어떨 때는 막 결정 직전까지 끌 때도 있어요. 근데 그때마다 이제 주입하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건 너밖에 없고 네가 선택을 지금 하지 않으면 더 큰 일이 너를 힘들게 할 수 있어. 그러니까 되게 현실적으로 생각하려고 노력을 하죠. T적 마인드? 이게 약간 탑재돼서 누가 보면 되게 T 같은데 전 그렇게 T도 아니거든요. 그렇군요. 네. 캠페인 질문을 드리려고 해요. 주제가 그 당연한 불편함 하면서 어떻게 벗어났나 이제 요건데 당연한 불편함. 생각보다 이 노라는 얘기를 하는 게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저도 쉽지 않거든요. 영어로는 뭐 people pleaser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모두 이렇게 즐거웠으면 좋겠고 이걸 굳이 깨고 싶지 않고 제가 그냥 오케이 하면 다 없는 것처럼 흘러갈 것 같은 분위기도 있죠. 근데 그게 제가 희생해서 끝날 수 있는 문제면 그냥 가만히 있던 경우는 많아요. 근데 이게 일이 잘못되는 건 저는 그거는 용납을 잘 못했던 것 같아요. 모두에게 좋은 사람이 될 수 없거든요. 제가 이 정도 연차로서 또 회사에 있을 때는 더더욱이 제가 해야 될 말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 얘기가 불편한 얘기일 수도 있어요. 왜냐면 일에 대한 피드백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별로 좋지 않아요. 개선돼야 돼요. 사실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좋아할 사람은 별로 없어요. 근데도 이걸 불편하면 어떡하지? 이걸 별로 듣고 싶지 않으면 어떡하지? 그 생각을 하는 거는 내려놔야겠다라는 생각을 저는 많이 했어요. 좋은 게 좋은 것만은 아닐 수 있다. 이래서 있어만큼은 아닌 건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불편한 얘기지만 부드럽게 얘기하고 정중하게 얘기해서 전달을 하는 게 정말 중요하구나. 14년 동안 어쨌든 이직 없이 계속 근속하신 것도 저는 되게 좀 대단하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렇게 다독이면서 버틴 시간이 쌓이다가 이번에는 사실 나오시게 된 거였잖아요. 어떻게 그 결정을 하게 되셨는지 좀 궁금해요. 뭐 14년 동안 여기가 내 자리가 맞을까? 라는 생각을 누구나 한 번쯤은 하잖아요. 뭐 그런 순간들이 분명히 있었죠. 앵커에서 이제 내려오게 되면서 전 아직 젊은데 그 뒤에 커리어를 어떻게 그려가야 될까에 대한 고민도 한층 더 깊어졌어요. 그런 고민과 더불어 내가 확실히 20대만큼의 에너지는 있지 않구나. 그렇다면 이 남은 에너지를 어떻게 더 잘 쓰면 좋을까? 그래서 이만큼 에너지가 남아있을 때 나가서 도전을 해보자. 사실 불안함이 더 컸다면 계속 직장에 남아서 어떻게든 다른 방법들을 찾아봤을 수도 있겠다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에도 도전을 해보겠다라고 생각한 건 나가면 조금 더 뭔가 새로운 게 있지 않을까? 조금 더 재밌는 게 있지 않을까? 근데 요즘은 사실 그렇게 막 조언들을 많이 해주시진 않으세요. 네. 왜냐면 환경이 너무 달라졌고 그게 또 개인마다 너무 다르니까 뭐 사실 우려의 목소리는 하죠. 근데 그거를 제가 얼마큼 받아들일지는 제 선택이기 때문에 그냥 이런 우려도 할 수 있겠구나. 소속사 없이 뭔가 활동을 하면 이런 우려사항을 얘기해 주기도 하네. 그럼 필요하면 소속사를 찾아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막연하게 소속사가 없으면 되게 힘들 거야 라는 생각 때문에 덜컥 그냥 잘 모르면서 사실 이런 소속감 없는 제 인생을 찾고자 나왔는데 전 사실 제가 소속사 없지만 저 일을 도와주신 에이전트는 계셔서 도움을 좀 요즘 최근 들어서 많이 받고 있고 그래서 이 자유를 나는 좀 만끽하고 싶었나 보다.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어쨌든 안정적인 직장이 있는데 왜 나오느냐. 근데 이게 직장 생활이라는 게 직장 생활도 쉽지 않잖아요. 매달 월급 나오고 너의 자리가 있고 너가 할 일이 있고 얼마나 안정적이냐. 사실 그걸 지켜내는 것 자체가 직장인들에게는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매일 출근을 하고. 제가 해봤으니까 알잖아요. 제가 이미 제 마음으로는 나는 어느 정도의 답을 내렸는데 누군가가 아니야 절대 아니야 너 진짜 지금 나가면 안 돼. 그러면 이제 전 물어봐야겠죠. 그럼 저를 책임져 주실 건가요? 저의 인생을 책임져 줄 수 있을 정도의 확신이 있으신가요? 어쨌든 내 인생이니까 제 인생은 제가 책임져야 되잖아요. 제가 나감으로 인해서 제 가족들은 영향을 받겠죠. 그러니까 저는 가족들한테는 이제 미리 물어봤죠. 가족들은 수고했다고 했어요. 저한테 진심으로 수고했다. 정말 너 생각보다 오래 다녔다. 계속 저를 성장하게 만드는 요소인 것 같아요. 제가 계속 배우고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이전에 안 하던 고민을
하게 만들고 거기에 대한 또 결정을 내리게 하고 새로움, 예측 불가함. 형용할 수 없는 매력이 있죠. 예전에 막연하게 막 일을 배울 때는 경험을 쌓는 것 같아 좋아했는데요. 지금은 사실 이제 사회생활 이 정도 해봤으니까 예측 불가함이 제 어느 정도 그 기준 안에 있거든요. 근데 그거 밖에 일이 일어났을 때에 또 오는 새로운 즐거움이 있어요. 이런 걸 또 내가 경험해보네. 이렇게 또 배우네. 성장하잖아요. 계속 매일매일. 그게 좋은 것 같아요. 그런 기분이 드는 게. 그러니까 예전엔 그렇게 앵커가 되겠다는 뚜렷한 목표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뚜렷한 목표를 세우지 않아요. 방향만 잡을 뿐, 이 뚜렷한 목표로 인해 그렇게까지 내가 또 힘들고 싶다는 생각은 안 해서일 수도 있고요. 좀 더 유연하게 살고 싶어요. 이제는 좀 더 자유롭겠다고 나온 만큼 문구로 정해서 다 그 꿈을 향해서 가고 싶지는 않아요. 그냥 그 방향을 향해서 난 꾸준히 갈 건데 될 수도 있어. 안 될 수도 있지만 다른 또 예기치 못한 일들 벌었을 때 거기엔 전 충분히 또 그냥 몰입해서 잘 살고 싶고, 그래서 지금은 그렇게 막 뚜렷한 목표를, 계획을 세우고 싶지 않아요. 더 이상 좀 더 유연하게 살고 싶습니다. 이미 해봐서 그럴까요? 그 나이대에 맞는 골 세팅이 있는 것 같아요. 10대 때는 아나운서가 돼야지, 20대 때도 뚜렷한 목표, 30대 중반으로서 커리어를 바라보니까 인생이라는 게 커리어가 또 다가 아니기 때문에 일도 정말 중요하죠. 하지만 제 인생이 정말 더 중요하잖아요. 일에 너무 다 매몰돼서 모든 걸 일로만 이렇게 또 치환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더 유연하게 살고 싶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Cause rejected, surely free.